오늘 이야기한 4가지 중에서 3번째 이야기한 내용은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끼고 많이 벌고 해서 1억 원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1억 원을 모으는 목적이 쓰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5억, 10억을 가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내용이에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테크를 쉽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배수장입니다. 자, 1억 원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200만 원씩 50개를 모으면 되겠구나 하고 실천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만 하면 될까요? 되겠죠. 실천만 잘 하면 언젠가는 1억이라는 돈이 모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선 이런 산술적인 이야기, 숫자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마인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해요. 내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월 1%의 수익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관련한 책자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돈을 잘 벌어도 쉽게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적게 벌어도 잘 모으고 잘 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을 아끼지 말라입니다.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라. 좀 이상하죠? 근데 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말 그대로 아끼는 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것이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죠.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너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지출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진짜 한 푼도 안 쓰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건 그 안에 자기개발도 들어가거든요. 자기개발에는 저는 돈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1억을 꾸준히 단계 모아가서 1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내 몸값을 올리는 거거든요. 내 몸값을 올리는 게 가장 큰 재테크입니다. 부업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부업은 내 본업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부업, 보조 수단일 뿐이죠. 자기 개발을 먼저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자기 개발이야말로 절약의 시작입니다. 운동이나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할 경우에는 책 읽고 운동하느라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선 김종국 씨 같은 분들을 보면 굉장히 운동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모아놓은 돈도 많습니다. 돈 쓸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개발을 착실하게 하면 정말로 돈이 모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개발할 돈까지 전부 다 절약이라는 이름 안에서 아예 지출을 막아버린다고 하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다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것, 이것은 결국 내가 성공으로 가는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이고요. 종잣돈도 모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절대 자기 개발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비싼 거 끊어서 아니면 엄청 비싼 거 장비 사고 책도 한 달에 10권씩 사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지출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기 개발은 돈을 아끼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물건도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쓰는 물건들 중에서 내구도가 높은 물건들이 있어요. 한번 사면은 5년, 10년 이상 또 그 이상 쓰는 그런 물건들이 있죠. 가전 제품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볼펜이나 지갑 그리고 사무용품 이런 거에 좀 집착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거 사놓으면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몽블랑 볼펜 같은 경우가 한 20년쯤째 쓰고 있는데 한번 제대로 되고 좋은 걸 사놓으니까 바꿔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좀 더 관리를 잘 하게 돼요. 애지중지 쓰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좋은 물건을 사서 오래 쓰는 것들이 저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설픈 거 샀다가 해지거나 아니면 고장나고 고장나서 해지고 해서 못 쓰게 되면 또 다시 알아보겠죠. 열심히 검색해서 다시 알아보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또 거기에 발품 팔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사는 것보다 그냥 좋은 거 사서 오래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병원 꼭 가세요. 제 주변에도 병원 절대 안 가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병원에 가면은 병이 나올까봐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좀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돈을 아낀다고 병원을 안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 안 가는 분들 중에서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 중에서 병 키우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제가 좀 많이 아파 본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약도 되게 많이 먹어본 사람이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증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좋아요. 오히려 그렇게 가면 병이 커지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큰 돈 들어가기 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과 돈 많이 들잖아요. 치과는 이가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가세요. 그때 가야 가장 돈이 적게 듭니다. 병원을 안 간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예, 골골골골 하면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나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돈은 현명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돈을 더 잘 모으는 지름길입니다. 뒤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1억 원을 모으면 진짜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그 1억 원을 한 번에 다 쓰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플렉스를 즐겨라 입니다. 아까는 돈을 막 쓰라 그러더니 절약하지 말라 그러더니 이제는 플렉스까지 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플렉스는 남의 플렉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SNS를 보면 플렉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되게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허세를 부리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근데 정말 오래 못 갑니다. 제 주변에도 진짜 많고요. 저도 SNS 하기 때문에 진짜 많이 봤는데 정말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플렉스를 할 때마다 좀 기분이 좋았어요. 약간 이거 좀 변태 같은 건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쓰고 플렉스를 하면 그래, 너는 그렇게 돈 쓰지? 나는 그 시간에 돈 모은다? 나는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한다? 라고 하면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약간 비슷한 심리인 것 같아요. 그 다이어트 할 때 먹방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 먹어. 그리고 살쪄. 나는 네가 그렇게 먹고 살찔 시간에 나는 살 뺄 거야. 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참 안 먹고 살을 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잘 먹는 사람들의 배를 보면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배를 보면서 되게 즐거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돈을 벌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SNS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플렉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열등감을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 열등감으로 꽁꽁 앓고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못났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열등감을 에너지로 전환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변을 바꿔라 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너무 혼자만 아끼고 돈 나간다고 사람 안 만나고 하면 언젠간 분명히 현타가 옵니다. 사람도 만나고 교류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주변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사는 사람들로 사람을 바꾸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면 돈을 버는 법, 그리고 돈을 모으는 법에 대한 노하우도 쌓입니다. 네 번째로는 투자를 경험하라 입니다. 이제 남은 달계는 실천뿐이죠. 돈을 모으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획을 디테일하게 기간과 금액을 명시해가면서 세우면 돼요. 내가 100만 원 정도 예율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100개월이 걸릴 거고요. 내가 20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50개월이 걸리겠죠. 그리고 월급이 조금씩 늘어날 테니까 월급이 늘어나는 거 조금씩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소소하게 투자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으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이걸로 대박을 내겠다, 부자가 돼봐야겠다, 몇 배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경험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투자란 큰 투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채권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요즘엔 또 다 코인들도 하시죠? 코인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그걸 투자하면 내가 돈 언제 모으지?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거 한 주 사보시고요. 그리고 채권도 하나 사보세요. 은행주 같은 거 하나,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 같은 거 하나 사보시고, 그리고
달러 투자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으면 엔화나 달러도 한 번씩 사보세요. 1달러만 사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돈을 모은다는 거, 우리가 1억을 모은다는 건 1억을 모으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위에서처럼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이유는 우리가 1억 원을 모으면 1억 원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억 원 모으면 뭐 하나 다 쓸 거예요? 지금까지 못 산 거 한꺼번에 다 쓰려고 1억 모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돈을 마중물 삼아서 나중에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힘들게 1억 모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을 모았다는 그 사실 하나보다는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내공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도 부자가 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도 진짜 좋은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